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이 분쟁 이야기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이 직접 개입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런던에서 무역 휴전을 합의한 미국과 중국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히토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금 또 한 번의 가전 업체에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흔들리는 흐름 가졌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제가 좀 전에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안 좋은 흐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지금 무력 충돌이 이어진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내 핵연료 생산시설, 그리고 미사일 저장고, 지하 방공시설 등 무려 150곳 넘게 정밀 타격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전군에 비상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의 사우스 파레스 가스전 정제 시설까지 공습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에너지 인프라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이 공격으로 천연가스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고 자국 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 10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 수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자신들도 보복을 멈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충돌이 더 커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반대 없이 사실상 묵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정돼 있던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협상도 결국 취소됐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고 협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외교적인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미사일이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 충돌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지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증시도 그만큼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도 7%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가 올랐다는 점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2000년대 초반 오일 쇼크에 맞먹는 그런 정말 큰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7% 넘게 뛰었고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전 세계 공급망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해협을 통해서 하루 2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유의 72%, 또 LNG의 36%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거의 전부 이 해협을 거치고 있고요. 만약 여기가 막히게 된다면 정유나 석유, 화학, 그리고 전력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휘발유나 도시가스, 또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만 올라도 제조업 원가는 평균 0.67%나 오른다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미국 연준이 추진 중인 금리 인하도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G7 정상회의도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 반응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에너지 안보나 광물 공급망 보호, 그리고 산불 대응 같은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꼽혔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회의 초점이 이란 사태로 확 쏠린 모습입니다. 회원국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작전은 정당하다면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주요국들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상회의 공동서명도 이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는 아예 각국이 따로 성명을 내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만 러시아 제재 강화 같은 기존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의 파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파장이 큰 만큼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꽤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직접 개입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뚜렷한 반대 없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해온다면 그땐 미국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을 사실상 이스라엘을 방조했다라고 보고 예정됐던 핵 협상도 전격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에 휘말리진 않으려고 하면서도 자국 안보나 동맹국의 위협이 생긴다면 강하게 맞설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호한 입장 때문에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제사회도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가 향후 중동 정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도 투자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클 때에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나 방산, 또 원자재 같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이 항공이나 해운, 또 건설처럼 원가 부담이 큰 업종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금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